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뇌교육TV.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뇌체조에 대해서 기본 원리에 대한 좀 공부 시간, 약간의 기본 체험들 가지려고 합니다. 이 뇌교육을 공부하시면 또 뇌교육학과에 들어오신 학우분들께서 처음 접하는 게 이 뇌체조에 대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뇌교육의 기본적인 원리, 뇌교육이란 건 결국 뇌를 잘 쓰기 위한 방법인데, 저희가 뭔가 뇌를 잘 쓴다, 파워 브레인 이렇게 생각하면 늘 지덕체 교육을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200년간 지구촌의 이런 모든 교육들이 지덕체 순으로 해왔지만, 앞서 여러 영상들 보시면 인간의 변화라는 것, 인간의 어떤 뇌가 바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신체, 또 상호작용의 정서, 그 다음에 인지학습이라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순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죠.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제들이 깨어나는 것이지, 결과 중에 하나에 불과한 학습, 어떤 공부 잘하고 하는 그것이 인간 역량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 역량의 개발, 또 이런 뇌 융합 학문인 뇌교육에서는 기본 원리를 첫 번째 신체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조, 그 다음에 몸과 마음, 결국은 나의 피지컬, 멘탈, 피지컬 트레이닝과 멘탈 트레이닝의 상호작용을 갖는 두 번째 프로세스, 그 다음이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요 과정에서 결국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꽃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과정들이 체덕지 과정입니다. 덕이라는 건 결국은 정서에 대한 거죠. 그래서 뇌교육에서 신체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인간 역량 개발의 첫 번째, 우리 아이 때 막 이렇게 기고 두 발로 서고 자기 몸을 다 쓰고 하는, 지금 몸 상태 안 좋으시면 쉽게 짜증나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죠. 아무리 이제 인지작용 훈련을 많이 했더라도 내 지금 몸과 감정 상태가 어긋나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또 몰입적으로 발현하기 어렵다는 걸 아마 여러 가지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뇌체조에 대한 걸 제시를 하는 이유도 내 몸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칭과 뇌체조는 다르다라고 저희가 보통 가이드를 합니다. 스트레칭이란 건 이렇게 몸을 푸는 거죠. 피지컬 바디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뇌체조는 뭐냐? 뇌가 붙었으니까요. 뇌의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전체를 놓고 피지컬, 동작을 중심으로 하지만 호흡과 의식을 함께 하는 겁니다.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많이 다니고 요즘에 이렇게 서구에서 들어온 피지컬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데요. 약간 레벨 차이가 있는 걸 뇌체조 원리상 보면 C 레벨의 트레이너는 동작만 알려줍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이런 걸 하고, B 레벨 정도 되면 힘을 줄 때 호흡을 어떻게 멈추세요? 지금 내쉬세요? 아니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세요? 이런 거를 코칭을 해주는 트레이너, B레벨 트레이너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호흡에 멈추고 느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동작에 따른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A레벨 트레이너는 의식에 대한 멘트를 하는 트레이너 아닐까요? 목을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목에 집중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멘트를 해주는, 허리 이런 뭘 하고 있는데 허리에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하세요, 의식이 동작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그런 걸 가이드 해주는 트레이너가 있다면 A급 트레이너입니다. 뇌체조의 핵심 원리는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서구에서 가져왔던 이런 피지컬한 바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핵심 순환계의 핵심 메커니즘,
호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율신경계 중에서 유일하게 의식이 관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브리딩, 호흡이라고 했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의도적으로 호흡이 길어지고 하죠. 무의식적으로 하면 숨이, 우리 아기들은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몸 상태가 안 좋고 나이가 들고 하면 숨이 점점점 올라와서 허허 해서 숨이 목숨, 경각에 달렸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흡은 가슴 아래쪽까지 내려가고 배가 불룩불룩 하는 기본 호흡까지 가고, 어린아이들은 그게 초창기는 뭐 피부호흡도 보통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뇌체조의 핵심 요소 세 가지는 동작, 호흡, 의식. 호흡은 동작을 아주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길게 하고 하는 거고요. 의식은 동작이 일어나는 부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숨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통 하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처럼 한다.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근육을 이렇게 쭉 풀겠죠. 요 동작 일반 스트레칭 할 때 뭐 이렇게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한 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스트레칭 동작하고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근육을 쭉 늘렸을 때 이 상태하고, 자 이제 의식을 동작을 할 때 몸에 한번 집중을 할 때 어떤 몸의 그 팔에 어깨에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숨을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쭉 끌어올리고 쭉쭉쭉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후 내쉬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쪽 팔만 해볼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쭉 끌어올리고 고개를 살짝 반대로 들구면 더 좀 올라갈 수 있죠. 지금 호흡이 멈춘 상태입니다. 진동이 살짝 올 만큼 있다가 팔을 내리면서 호흡을 후 이렇게 내쉬면 팔의 느낌이 약간 찌릿함이나 뭐 이런 정기감 이런 것들이 좀 지시죠.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감각이란 걸 느끼죠. 그 인체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뇌라는 건 뇌 바깥의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거라고 했죠. 인간의 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가 입력되는 게 자기 몸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 몸의 신호라는 건 인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 수용기의 신호가 이런 몸 전체 신호가 척수로 와서 척수의 신호가 이렇게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기본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인체의 뇌를 보통 신경계라고 과학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장기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신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인체의 신호들이 바로 뇌로 점핑하지 않겠죠. 신호들이 신경계를 타고 척수로 와서, 이 척수 섬유다발입니다.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신호들이 말초신경계 신호들이 척수로 와서 중추신경계, 뇌 플러스 척수가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이렇게 와서 감각이, 인체의 감각이 뇌로 입력되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처리를 해서 운동 신호가 몸으로 출력되고, 그래서 인체의 피지컬한 관점에서 아주 심플하게 보면 감각이 몸에서 뇌로 입력되고 운동이 뇌에서 몸으로 출력되고, 감각, 입력, 운동, 출력. 그래서 우리도 뉴런 세포도 기본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섞여 있는 게 연합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요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 뛴다, 뭔가 힘을 쓴다, 이런 것들의 모든 인체의 감각 수용기의 신호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때 나의 의식이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 전달 체계와 신호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뇌체조는 미국에서 개발된 브레인짐이라고 하는 이 뇌과학에 기반한 이 좌우의 이런 밸런싱, 또 이런 근육의 이런 신호들, 이런 것들에 플러스 동양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한 에너지, 기혈순환, 네, 혈액순환, 동양과 서양의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감각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고 이렇게 쭉 했을 때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들, 네, 이렇게 내렸을 때 후 호흡을 내셨을 때 느껴지는 팔의 찌릿한 정기감이든 자력감이든 열감이든 1차 감각인데요. 그런 감각의 변화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른손 먼저 숨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쭉, 네, 손바닥을 꺾으면 좀 더 느낌이 감각이 더 살겠죠. 이렇게 해서 내릴 때 후 했을 때 네, 팔에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가 있다면 네, 그 차이를 네, 여러분의 뇌가 느끼는 거죠. 팔이 느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란 현상은 고도의 인지작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이렇게 좌우 균형을 조금 맞추고요. 좌우 균형을 맞출 때 인체 신호 전달이 조금 더 좋겠죠.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바닥을 저처럼 하늘로 향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팔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거고, 적절한 아주 몸의 균형이 맞았을 때는 편안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네, 앞뒤를 조금 움직이고 좌우를 움직였을 때 편안한 자리, 어깨에도 힘을 빼시고 호흡을 후 내쉬는 상태에서, 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지금 찾았으면 지금은 내가 팔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자리가 있겠죠. 지금 감각, 입력, 운동, 출력에 대한 한번 원리 체험을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의 느낌을 지금 한번 집중을 해보실까요? 네, 손바닥의 느낌. 의식을 손바닥에 집중하는 순간 느낌이 드시죠? 네, 지금 느낌이 드십니까? 네, 손바닥에 약간의 열감들. 우리가 열이 있죠. 온도가 있습니다. 인체 온도. 그리고 우리가 빛이 전자기파니까 전자기력이 있겠죠. 전자기파라는 건 뭔가요? 전기력 플러스 자기력이죠. 인체도 우리가 정전기 느끼듯이 자기력도 있고 기본 세포의 전기도 있죠. 그래서 전기감, 자력감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 느껴지시죠? 자, 이 강도를 기억하시고 자율신경계에서 조절 가능한 호흡을 한번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후 내쉬면서 손바닥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손바닥에 집중. 네, 손바닥에 그 느낌이 조금 강해진다고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호흡을 후 내쉰다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 중에 부교감 기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상태를 만들면, 기량작용 형태를 만들면 이 감각이 이렇게 타고 척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 호문클러스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 수용성 감각은 외수용성 감각, 이게 시각, 청각 같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내수용성, 인체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내수용성 감각이 보통 많이 떨어져 있죠. 뭐 신경을 안 쓰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식을 집중하면, 내쉬면서 의식을 손바닥에 집중하면 이 손바닥의 감각이 네, 조금 더 느껴지시죠. 네, 요 형태입니다.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인체가 뇌체조를 왜 이런 훈련을 하냐? 기본적으로 피지컬 트레이닝은 뭐 익숙하시니까요. 기본적으로 피지컬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신다고 봤을 때 플러스를 뭘 해야 되냐? 호흡과 의식을 가미한 그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우리가 걷고 있나요? 느끼면서 걷나요? 편에서 네, 이런 원리 잠깐 얘기 드렸죠. 내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는 내 몸뚱아리를 저렇게 가는 거고, 산책을 한다는 건 철학자들이 왜 산책을 하겠습니까? 왜 아이디어가 샘솟을까? 이런 것은 인체의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네, 인체의 균형이 맞아졌을 때 내 의식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 시작은 내 몸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뇌교육의 첫 시작이 몸의 감각을 깨우는, 뇌교육의 원리로 보면 1단계 뇌의 감각 깨우기죠. 현대인들이 감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왜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늘 시각이 외부로 가 있는 24시간의 라이프 스타일. 네,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자기 몸을 신경 쓰지 않는. 다행히 지금 이제 몸에 대한 또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피지컬 트레이닝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멘탈 트레이닝, 네, 함께 필요한 시대입니다. 심 플러스 신, 네, 몸과 마음의 트레이닝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에서 뇌체조에 대한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핵심은 내 몸에 관찰하는 습관을 갖자. 네, 동작, 호흡, 의식, 네, 체온의 변화, 또 다른 감각의 변화, 또 호흡의 중요성, 또 에너지의 관찰. 네, 걷기 편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뇌교육의 핵심 원리, 동작, 호흡,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